민원의 대가예요. 제가 네. 보니까. 자, 제가 그래서 늘어만 가는 손혜원 의혹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저도 네. 아침 신문 보니까 네. 뭐 손혜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애족장을 그동안 6차례나 신청을 했는데 네. 뭐 82년부터 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도 네. 물론 저는 사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다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혜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6차례나 떨어졌는데 묘하게도 작년에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족장을 작년에 51분이 받았는데 또 묘하게도 손혜원 어머니가 가서 대통령이 준 상, 그 애족장을 직접 받았습니다. 2명이. 51명 가운데 2명이. 그때는 그분이 손혜원 씨의 어머니라는 걸 또 몰랐다는 거예요. 기자들도. 어찌됐든 지금 되니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6번 떨어진 게 다시 됐고 또 손혜원 어머니만 51명 가운데서 또 2명이 가서 상을 받았는지 이것이 참 말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오늘 아침에 아까 이트맨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태양광 그 발전소를 그냥 분양하는 이 비리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각 언론에서는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지면을. 그런데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도 다뤄보겠지만 오늘 수소차하고 연결을 해갖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정말 우리 수소차를 비롯해갖고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중에 점입 가경이 역시 손혜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드디어 20채를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이게 그 9차에서 이제 더블로 누르니까 또 내일은 또 혹시 따더블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다 깠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렇게 자신 있으면은 다 내가 가지고 있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이걸 가지고 있다. 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몽땅 내가 박물관 만들어 했으면 만들게. 그런데 박물관 만들려 했으면요. 그 부지만 사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정말 억울하면요. 지난주에 손혜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BS 15일에 고발하겠다. 검찰 고발하겠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아,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본인 스스로가 고발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왜 고발을 안 하는지, 왜 고발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SBS하고 손혜원 씨는 얼른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투기만 아니다. 이건 분명 투자잖아요. 그런데 투기만 아니다 선에서 이 거래를 해갖고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손혜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손혜원 씨는 아무것도 이 투기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사익을 취한 거에 대해서 결국은 뭐 내 재산을 걸겠다, 의원직을 걸겠다. 아까 정말 하와이님 말씀대로 아주 도박사 기질이 큰 거예요. 뭐든지 다 걸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런 투기에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과 달리 손혜원 씨는 하나도 말하자면은 구체적으로 서류나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에서 손혜원 씨는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백과 민주당의 그 쉴드와 이 안에서 그냥 이대로 무마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무마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김성수님께서 SBS 뉴스에서 4채 추가해서 14채인데 채널 A에서는 바로 뭐 이 땅 3건까지 해서 모두 20건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거리로 이렇게 통째로 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또 차명 거래는 죽어라고 아닌데 분명히 차명 거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드러날 게 어찌 목포뿐입니까? 이 마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샤로숲길, 가로숲길, 이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대단한 유전자, 대단한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인의 DNA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렇게 좋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포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구하게 하는 게 공인인데 자기가 다 사들이고 자기가 다 해갖고 나중에 거기다가 입김 넣고 이래서 나중에 뭐 산토리니 같은 손토리니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고발 안 할 거였는데 네. 대답이 좀 애매모호하셨어요. 네. 진짜 고발 안 한 이유는 고발하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고발 못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 고발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SBS가 자 허위 보도다, 명예훼손이다 하면 이제 고발을 하면은 SBS가 명예훼손인지 그럼 사실 유무에 대해서 검찰이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못 하는 겁니다. 손혜원 씨가 정말 자신 있으면요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목숨을 내놓겠다, 재산을 내놓겠다,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 이러지 말고 정말 억울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면 좀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네. 순서가 재밌더라고요. 다 내놓겠다는 순서가. 첫 번째는 재산을 내놓겠다. 네. 목숨을 내놓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요. 국회의원직이 목숨보다 중요한가 봐요. 저 그거 보면서 쓴 순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분이다. 그런지 국회의원직 하면서 많은 걸 누렸어요. 이 양반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의혹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는 또 자기 아는 지인의 아들을 무슨 뭐 우리 국립박물관 네. 어디에 무슨 뭐 청탁을 한 게 지금 뭐 기사에 의혹이 나왔고요. 그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공산당원이었어요.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았는데 이른바 이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받았다. 그런데 아무튼 우연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로비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본다면 참 국회의원직 가지고 많이 누리려고 했다.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아니었다. 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도 차명이 아니었다. 이런 네. 이야기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손혜원 씨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상업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본인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데는 아주 대단한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옥마을 가보셨죠? 전주 한옥마을. 저도 거기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결국 그 한옥이 모여 있는 걸 가지고 거기는 서울의 뭐 어떤 데보다도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어떻게 보면 전주 시민들은 너무 가슴 아파 해요. 우리 품이 있는 전주가 저렇게 상업적인 동네가 됐다고 해서. 근데 손혜원은 이 일본식의 이 적산 가옥을 보면서 한옥마을하고 딱 이제 매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갖고 여기다 카페 차리고 여기다가는 뭐 호텔 차리고 여기다가는 와인바 차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구색 맞춰서 뭐 박물관 하나 차리고 이래서 전방위적으로 정말 복부인 못지않게 말하자면 디벨로퍼 못지않게 사들인 겁니다. 이 손혜원 씨가 이제 차명이건 뭐 보좌관 딸이건 아들이건 뭐 해가지고 남편네 있는 재단이건 다 한 걸 보면은 딱 보면은 어느 디벨로퍼도 즉 부동산 디벨로퍼도 이렇게 정교하게 사놓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손혜원 씨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적산 가옥이 있는 목포의 상업 가치가 전주 한옥마을 못지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혜원 씨가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유럽에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가면은 저 뭐 성곽이 있고 이런 데서 꼭대기 이런 데도 이렇게 가보면 레스토랑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보면은 호텔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갖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래도요. 보통 2배, 3배나 줘야 돼요. 자는 것도 그래요. 바로 손혜원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다 와인바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앞으로 최고급 특급 호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손혜원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또 손혜원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권력, 또 정수기 하면서 다니는 그 정수기 좋아하는 깨끗한 물 좋아하는 손혜원의 백그라운드. 그리고요, 국회의원이 목포의 숙명여고 동창새를 때로 몰고서 목포 시가지를 휘저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번째, 손혜원은 알고 있었다. 숙명여고의 파워를. 네. 지역구에서 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고등학교 동창생 막 40명 때로 몰고 다니면서 뭐 한 적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욕먹지요. 욕먹고. 네. 참 그런데 이제 어떤 여기서 네네.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 만들려면 통영에서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통영에서 만들어야지. 그렇죠. 목포까지 내 고향 목포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고요. 그 얘기 아세요? 나전칠기 박물관을 하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그 박지원 의원이
이 글을 썼대요. 네. 손혜원이 시계, 명품 시계 7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시계를 네. 콜렉션을 하는 게 취미라서 뭐 40개인가 30개 30개. 갖고 있었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뭐 나전칠기 작품 사들이느라고 팔고서 뭐 3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시계가 7천, 2억 천짜리 아니, 그러니까 시계가 7천만 원짜리 시계 땅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 보도 보고 7천만 원짜리 시계가 저기 있습니까? 논두렁에 버린 시계. 아, 그거 예. 7천만 원쯤 하지 아, 않을까요? 네. 저는 뭐 7천만 원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시계인데 네. 아무튼 그분은 취향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우신가 봅니다. 그래서 목포도 고급스럽게 하려는 건지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한 건지 참. 그런데 이제 그 손혜원 씨 보좌관이 네. 이른바 지금 뭐 어떤 분이 자꾸 손순실 씨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계속 웃고 있는데 네. 이른바 최순실 씨가 했던 미르재단에서 네.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배운 거 아닐까요? 배운 거죠. 그 수법. 왜냐하면 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재단을 이제 사유화 시켜서 그 재단이 그럼 자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저는요.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루키아님이 네. 이번에 재단을요. 네. 조사한 다음에 재단 이사장을 지금 현재 손혜원 씨 남편에 다 쫓아내고 이사진 다 물갈이하고 손혜원 씨가 손떼게 하면은 이런 모든 게 정리됩니다. 네. 손혜원 씨 이제 죽어나겠지요. 어떻게 만든 건데 남편이 기자회견했어요. 7억 원을 손혜원 씨가 재단에 기부를 해가지고 네. 샀다. 그러니까 재단이 자기 겁니다. 자기 회사인 거예요. 회사인 거예요. 미르재단 할 때 손혜원 씨 또는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했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유화 문제였는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판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화 시킨 다음에 맞습니다. 차은택과 뭐가 다릅니까? 네. 훨씬 더 과감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수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늘려서 자기 노후 보증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재산을 늘리지 않아야 된다는 아주 야무지고 영악한 계산도 했던 거죠. 근데 이 그러니까 양반이요. 조카들한테 이렇게 1억을 쏘아가지고 대신 사게 한 거죠. 아니 네. 이 양반 한 이야기 보면 재밌어요. 지금 네. 그동안 트위터에 4일 동안에 페이스북에 44차례를 올렸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어요. 정확히 보면 또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예를 네. 들어서 압구정도 10년 살았는데 강남에 집은 살지 않았다. 압구정도 10년 살았네요. 어찌됐든 집은 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집 아니에요? 타워팰리스 투기를 안 했다. 타워팰리스 그 당시 개발할 때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 있어요. 놀라시죠? 들었어요. 미분양이었어요. 네. 그때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하나인 삼성동의 아이파크도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때 분양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알았으면 왜 투자 안 했겠느냐. 그 당시 그런 시절 알았기 때문에 안 샀겠죠.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자꾸 이런저런 게다가 저를 가장 열받게 했던 네. 이야기가 제 친구들이 이런데요. 친구들도 모두 자기 조카로 태어나는 것이 다음 생의 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지금 젊은이들 돈 몇십만 원 없어가지고 열받는 젊은이들한테 자 1억 팍 주는 거모. 근데 그 주는 조카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조카는 또 불쌍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조카는 저기 경리단길에서 뭐 하고 자기 돈 1억 5천만 투자해서 뭐 수리를 했다는 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 조카로 태어나는 것이 다음 생의 꿈이다. 이야 이게 무슨 요즘요 네. 부모들한테 전화 건 조카들 많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런 그 농담을 하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 조카가 네. 그러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 부모가, 조카가, 예. 네. 근데 여자 조카고 남자 조카고 간에 이 성인이 된 사람의 말하자면 인감을 거의 그 훔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몰랐으면 이건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저런 고모 있을까봐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저런 고모라면 저는 사양하겠어요. 그리고 크리스 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IQ가 낮다는 거를 제가 도처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혜원 씨가. 왜 그러냐면요. 손혜원 씨는요. 지금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내가 주먹을 쥐고 한 칼 한 칸 다 싸우겠다 이러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평소에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으면 저런 사람이 참 영부인의 친구고 그다음에 그 같이 상임위를 했던 의원들한테 제가 좀 글을 받아봤어요. 같이 하니까 어떠냐. 다들 절레절레 세상에서 자기처럼 잘난 사람 없고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강은경님 말씀대로 한마디로 딱 복부이고 아버네이드님 말씀대로 인민고모고 이렇긴 한데 탐욕입니다.
정말 엔젤스님 말씀대로 탐욕 그 자체고, 탐욕으로 공직도 탐하고, 탐욕으로 목포의 역사도 탐하고, 탐욕으로 조카들의 이름도 탐하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목포에 숙명대로가 생겼다고 참 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고모라는 새로운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국민고모. 또 어떤 분이 인민고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스가 누구냐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만 지금 다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거냐고. 네. 자, 지금 재단 있잖아요. 재단. 남편이 이사장 됐지만 그건 누구 거냐고. 그 다음에 조카들, 정말 군대 가 있는 조카의 명의를 빌렸다. 조카가 몰랐다. 아무리 자기 백배 양보해 자기 어머니가 좋다 하더라도 그건 명백한 그렇죠. 도둑질입니다. 네, 그럼요. 명의 도둑질한 네, 거죠. 조카가 몰랐으면 군대 가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도 이런 걸 인지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인지를 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제일 좋은 건 본인이 밝히면 되는 건데 못 밝히고 있는 것이고. 자, 손혜원 씨, 자, 입으로 시작을 했는데 입으로 많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